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강등권까지 추락하자 전 세계 축구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손흥민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 시작한 이유 알고 계셨나요? 지금 영국 런던에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토트넘 호스퍼라는 팀이 있잖아요.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비극 중 하나인데 지금 이 팀이 2부 리그 강등 직전까지 몰렸어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부진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떠나자마자 팀 전체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어요. 손흥민이 대단한 선수인 건 알았지만 한 선수가 없다고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이 강등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게 현실로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5년 3월 1일 토트넘은 풀럼과의 경기에서 1대2로 패배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패배가 아니에요. 토트넘 팬 커뮤니티인 릴리 화이트는 지금 완전 초상집 분위기라고 해요. 경기 끝나고 커뮤니티가 정적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알 수 있죠. 팬들은 설마 했는데 진짜 강등되는 거냐며 넋이 나가버렸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처참한 경기력에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 뭐냐면요. 일부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감독만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믿었던 토트넘과 영국 축구계가 정말 어리석다. 감독이 문제가 아니라 손흥민의 부재가 진짜 문제다. 이거 완전 팩트 폭격 아닙니까? 영국 축구계가 얼마나 오만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은 거죠. 토트넘은 경기 전 리그 16위까지 추락해 있었어요. 16위요? 토트넘이요? 비뷰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구단은 급하게 토마스 프랭크 감독을 경질하고 세계적인 소방수 감독이라 불리는 이고르 투도르를 데려왔죠. BBC 같은 영국 매체들은 수비 축구만 하던 프랭크를 자르고 공격적인 투도르를 데려온 건 빠르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유벤투스와 나치오를 구해낸 전력이 있는 그가 토트넘도 구할 거지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여기서 영국 매체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들은 전술적 문제, 감독의 역량 문제로만 접근하는 거죠. 정작 가장 핵심적인 문제, 즉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절대적인 공격 포인트였던 손흥민의 부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영국 축구계의 오만함이에요. 아시아 선수, 특히 한국 선수에 대한 근본적인 무시가 깔려 있는 거죠. 토트넘 출신 감독인 팀 셔우드는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보여줬어요. 이고르 투도르가 경험한 세리에 A나 라리가와 프리미어리그는 수준이 다르다. 리그 정보가 부족한 투도르가 팀을 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실제로 그의 예상은 정확했죠. 투도르가 왔지만 토트넘은 여전히 무너지고 있으니까요. 경기 시작하고 불과 6분 만에 풀럼의 선제골이 터졌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어요. 토트넘의 반더벤이 심판한테 강하게 항의했고 팬들은 풀럼 선수가 공중에서 명백하게 밀었다고 주장했죠. 투도르 감독도 부심한테 달려가서 격렬하게 항의했지만 VAR 판독 결과 골로 인정됐어요. 전문가들의 분석이 또 소름이에요. 뒤에서 민 것은 맞지만 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은 것 같다. 만약 토트넘이 리그 상위권 팀이었다면 심판들이 이런 논란될 만한 판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강등권에 있다 보니 심판 판정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다. 이거 완전 약육강식 논리죠. 강한 팀은 심판도 봐주고 약한 팀은 더 짓밟는다는 거잖아요. 프리미어리그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때 토트넘은 심판들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이 한 방이면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선수였으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팀과 심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강등권 팀이라고 얕잡아보고 논란될 만한 판정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토트넘의 악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전반 33분경 풀럼의 이워비가 오른쪽에서 엄청난 중거리 슛을 날리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죠. 이 장면을 본 축구 팬들은 토트넘의 경기력이 2부 리그 수준이라며 조롱했어요.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올해 탈출상을 받아야 한다며 뼈아픈 농담을 던졌고요. 탈출상이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된 거예요. 손흥민은 자신이 13년 동안 헌신했던 팀이 무너지는 걸 보기 전에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배신자라고 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얼마나 현명한 선택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오히려 토트넘이 손흥민을 배신한 거죠.
레전드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헐값에 내보낸 건 구단의 실책이었어요. 토트넘 팬들도 인정했어요. 스쿼드 구성상 이 정도로 무너질 팀이 아닌데 감독을 바꿔도 나아지지 않으니 도대체 원인이 뭐냐고요. 답은 명확해요. 손흥민이라는 절대적 존재의 공백이죠.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공격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정신적 지주였고 위기 상황에서 팀을 끌어올리는 리더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투지를 보여주는 롤모델이었던 거예요. 전반 내내 처참했던 토트넘의 투도르 감독은 후반 58분경 결단을 내렸어요. 최악의 경기력을 보인 사비 시몬스, 코너 갤러거, 콜로 무아니를 빼고 히샬리송, 사르, 마티스텔을 투입했죠. 교체 카드는 적중했어요. 투입 5분 만에 마티스텔과 그레이가 왼쪽을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렸고 중앙에 있던 히샬리송이 헤딩슛으로 골망을 흔들며 2대2를 만들었어요. 팬들은 히샬리송이 팀 내 득점 1위라며 환호했지만요.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요. 팀 내 득점 2위가 반더벤, 3위가 로메로라는 거예요. 수비수들이 득점 순위 2, 3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정상적인 팀입니까? 이건 공격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예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어땠나요? 그는 매 시즌 20골 이상을 넣으며 팀의 득점을 책임졌어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아시아 선수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하면서요. 그의 골 결정력은 세계 최정상급이었죠. 근데 지금 토트넘의 공격진은요? 수비수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손흥민 한 명이 떠난 것의 여파예요. 경기 흐름이 묘하게 바뀌자 풀럼의 바세이는 공을 가져가려는 히샬리송과 거친 몸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끄는 비매너 행동을 보였어요. 팬들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저런 플레이를 하는 게 제정신이냐며 분노했고 손흥민이 있었다면 감히 저렇게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그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죠.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손흥민이 있었다면 상대 팀이 감히 저런 시간 끌기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마지막 순간에도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의 존재 자체가 상대에게 압박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요? 토트넘을 완전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강등권 팀이라고 깔보는 거죠. 토트넘은 후반 막판까지 필사적으로 두드렸지만 결국 경기는 2대1 풀럼의 승리로 끝났어요. 현재 토트넘은 28라운드 종료 기준 승점 29점으로 리그 16위예요. 강등권인 18위 웨스트햄과는 불과 승점 4점 차이죠. 여전히 강등 위협이 현실적이에요. 팬들의 반응이 정말 처절해요. 세계적인 소방수라는 감독을 데려오고도 연패를 당하는 건 감독 문제가 아니다. 우스갯소리로 했던 손흥민 나가면 강등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레전드인 손흥민을 헐값에 팔고 검증 안 된 유망주들에게 5천억 원을 쏟아부은 구단의 행태가 한심하다. 5천억 원이요.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을 보내고 받은 이적료와 추가 자금으로 젊은 유망주들을 대거 영입했어요. 사비 시몬스, 콜로 무아니, 코너 갤러거 등등이죠.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경기에서 최악의 평점을 받고 전반에 교체되고 있어요. 5천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수비수들보다 득점을 못하는 공격수들만 잔뜩 있는 거예요. 반면에 손흥민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분데스리가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고 있어요. 3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토트넘이 그를 나이 들었다며 내보낸 게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이었는지 매일매일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가 1년 넘게 이어지는 부진의 진짜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라고 꼬집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마이클 캐릭을 통해 반등한 사례를 토트넘에 대입하려 하지만요. 토트넘은 위기 상황에서 팀을 하나로 묶을 리더십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죠. 리더십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키워드예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지만 그 11명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있어야 해요. 특히 위기 상황에서 팀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죠. 손흥민은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그는 토트넘에서 13년을 뛰었어요. 13년이면 거의 한 세대예요. 그동안 수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지만 손흥민만큼은 변함없이 토트넘의 상징이었죠. 어린 선수들은 그를 보고 배웠고 동료 선수들은 그를 믿고 의지했으며 팬들은 그를 사랑했어요. 이게 단순히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성, 프로의식, 헌신, 투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게 리더십이죠. 전문가들이 말했어요. 그런 리더십은 선수들이
존경할 만한 세계적인 수준의 실력을 갖춘 리더에게서 나온다. 지금 토트넘에는 그런 존재가 없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히샬리송, 괜찮은 선수지만 팀을 이끌 레벨은 아니에요. 사비 시몬스, 아직 어려요. 반더벤, 수비수예요. 누가 공격진을 책임지고, 누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누가 팀 전체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나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모든 게 명확했어요. 위기 상황? 손흥민한테 공을 주면 돼요. 팀 사기 저하? 손흥민이 먼저 뛰어서 투지를 보여주면 돼요. 상대가 수비를 굳게 닫을 때 손흥민의 개인 기량으로 돌파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플랜 A도 없고 플랜 B도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 축구계의 오만함이 정말 극에 달했던 게 손흥민이 떠날 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부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의 전성기가 지났다. 젊은 선수들로 재건하는 게 맞다. 아시아 마케팅을 위해 유지하던 선수였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했어요. 심지어 일부 팬들은 드디어 손흥민 없이 진짜 실력으로 경쟁하는 토트넘을 볼 수 있다고 했죠. 아시아 마케팅을 위한 선수라고요? 프리미어리그 통산 100골 이상을 넣고 골든 부트를 받고 리그 최고의 윙어로 평가받던 선수를 마케팅용이라고 했다는 게 믿기십니까? 이게 바로 서양 축구계가 아시아 선수들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이에요. 실력으로 증명해도 기록으로 증명해도 결국 그들 눈에는 아시아 선수는 2등 시민이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요? 손흥민 없는 토트넘은 강등권까지 추락했고 손흥민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의 핵심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필요로 했던 건지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거죠. 손흥민의 위대함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의 커리어 전체를 봐야 해요. 그는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어요. 당시 아시아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성공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근데 그는 바이어 레버쿠젠으로 이적해서 정상급 윙어로 성장했고 2015년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으로 이적했어요. 토트넘 이적 첫 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분데스리가와 다르다. 피지컬이 약한 아시아 선수가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이런 식이었죠. 근데 손흥민은 어떻게 했나요? 첫 시즌부터 골을 넣기 시작했고 시즌을 거듭할수록 더 강해졌어요. 그의 전성기는 2017-18 시즌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해리 케인과의 환상적인 호흡으로 토트넘의 공격을 이끌었고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죠. 비록 결승에서 패배했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손흥민의 활약은 전 세계를 감탄시켰어요. 2019-20 시즌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18골을 넣으며 최고의 시즌을 보냈어요. 특히 벌리전에서 기록한 중앙 돌파 솔로 골은 그 시즌 최고의 골로 선정됐죠. 하프라인에서 시작해서 상대 수비수 여러 명을 제치고 골을 넣는 그 장면은 지금도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남는 명장면이에요. 2021-22 시즌 손흥민은 23골을 넣으며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를 수상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경쟁이 치열한 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득점왕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모하메드 살라, 해리 케인 같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들을 제치고요. 그리고 그는 단순히 골만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어시스트도 엄청났죠. 해리 케인과의 콤비 플레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듀오 중 하나로 평가받아요. 둘이 합작한 골만 50개가 넘어요. 이게 가능했던 건 손흥민의 축구 지능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언제 패스하고, 언제 직접 슛을 쏘고, 언제 공간으로 침투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이 세계 최정상급이었던 거죠.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많은 공격수들이 수비는 안 하고 공격만 하는데 손흥민은 달랐어요. 상대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열심히 뛰어다니며 압박했죠. 이런 헌신적인 플레이가 감독들이 손흥민을 신뢰한 이유예요. 안토니오 콘테, 주제 무리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같은 세계적인 감독들이 모두 손흥민을 극찬했던 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멘탈이 정말 강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엄청나게 힘든 리그예요. 매주 최고의 선수들과 경쟁해야 하고 언론과 팬들의 압박도 엄청나죠. 근데 손흥민은 13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상으로 힘들 때도 팀이 안 좋을 때도 항상 웃으며 최선을 다했죠.
특히 2022년 챔피언스리그 16강 마르세유전에서 눈 주변을 다쳤을 때 그는 보호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나와서 골을 넣었어요. 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팀을 위해 뛴 거죠. 이게 진짜 프로예요. 이게 진짜 리더예요. 그런 손흥민을 토트넘은 어떻게 대했나요? 2024년 여름, 구단은 그를 헐값에 바이에른 뮌헨에 보냈어요. 이적료가 2천만 유로 정도였다고 해요. 2천만 유로요?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를 받은 선수를 13년 동안 헌신한 레전드를 단 2천만 유로에 판 거예요. 비교해볼까요? 토트넘은 검증도 안 된 사비 시몬스를 6천만 유로에 샀어요. 콜로 무아니를 5천만 유로에 샀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전반에 교체당하고 있어요. 손흥민의 가치를 완전히 잘못 평가한 거죠. 영국 축구계는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근본적으로 아시아 선수에 대한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기록을 세워도 그들 눈에는 여전히 아시아 선수였던 거예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나 리오넬 메시 같은 유럽, 남미 선수였다면 절대 그런 대우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토트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리미어리그 전체, 아니 유럽 축구계 전체의 문제예요. 그들은 여전히 축구의 중심은 유럽이고 아시아는 변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은요? 손흥민이라는 아시아 선수 한 명이 없어지니까 프리미어리그 명문 구단이 강등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팬들은요? 복잡한 심정이죠. 한편으로는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헌신했던 팀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근데 냉정하게 말하면 토트넘은 자업자득이에요. 레전드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죠. 손흥민은 단순히 골을 많이 넣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팀의 정체성이었고 팬들의 희망이었으며 어린 선수들의 롤모델이었어요. 그런 존재를 잃었을 때 팀이 어떻게 되는지를 토트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분석을 다시 한번 보죠. 손흥민이 떠났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자명했지만 영국 축구계는 오만한 태도로 이를 무시했다. 결국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지 못하는 토트넘은 강등의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어서야 영국 축구계는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자명했다는 거예요. 이미 예측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아 선수의 가치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손흥민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5천억 원을 쏟아부으면 손흥민보다 나은 팀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현실은요? 5천억 원으로도 손흥민 한 명을 대체할 수 없었어요. 아니, 10명의 유망주를 데려와도 손흥민 한 명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손흥민은 단순히 스탯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가치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있었어요. 리더십, 멘탈, 프로의식, 팀에 대한 애정,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총체적인 가치였던 거죠. 지금 토트넘 라커룸을 상상해보세요. 손흥민이 있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경기 전, 그가 동료들을 격려하고 전술을 체크하고 어린 선수들에게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경기 중에는 팀이 힘들 때 앞장서서 뛰고 동료들에게 할 수 있다고 외쳤을 거고요. 경기 후에는 이겼든 졌든 팀 분위기를 챙기고 다음 경기를 준비했겠죠. 근데 지금은요? 누가 그 역할을 하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팀이 무너지는 거예요.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토트넘에는 그 정신적 지주가 없어요. 이고르 투도르 감독이 아무리 전술을 짜도 아무리 좋은 선수를 영입해도 이 부분은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리더십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손흥민은 13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그 리더십을 쌓아온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어떻게 대체해요? 손흥민 없는 지금 이 순간도 어떤 토트넘 팬들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어요. 감독만 제대로 오면 괜찮아질 거야. 선수들이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28라운드의 승점 29점, 16위, 강등권과 4점 차. 이게 현실이에요. 남은 경기가 몇 개 안 돼요. 토트넘이 강등을 피하려면 거의 모든 경기를 이겨야 해요. 근데 지금 이 팀이 그럴 수 있을까요?
풀럼한테도 지는 팀이요? 리더십도 없고, 득점력도 없고, 정신력도 무너진 팀이요? 만약 정말 토트넘이 강등된다면 이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비극 중 하나가 2부 리그로 떨어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니까요. 근데 지금 그 상상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한 선수의 부재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손흥민이라는 한 명의 선수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요. 이건 단순히 토트넘만의 교훈이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축구 구단이 배워야 할 교훈이에요. 선수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레전드를 존중하며 국적이나 인종이 아니라 실력과 헌신으로 선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한국 축구의 위상도 다시 생각해봐야 해요. 손흥민 이전에도 박지성, 이영표, 기성용 같은 훌륭한 선수들이 유럽에서 활약했어요. 근데 손흥민은 그들과도 다른 레벨이에요. 프리미어리그 골든 부트를 받고 13년 동안 비극에서 뛰고 100골 이상을 넣고 팀의 절대적인 에이스였던 선수는 아시아 역사상 손흥민이 유일해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